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울특별시 약사회 선거관리위원 하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38대 서울특별시 약사 회장에 입후보한 기호 1번 이명희 후보, 기호 2번 김미확 후보를 모시고 약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소신과 견해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고자 서울특별시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입니다. 이번 정책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는 완전히 꺼주시고 정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동주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 한동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약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정책들을 낱낱이 회원들에게 알리는 자리입니다. 약사 회장의 역할은 약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정책 중심으로 성숙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되어서 약사 사회의 선거 문화가 한층 발전하고 바람직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정책 토론회를 서울시 약사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중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오니 약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박근희 부의장님과 후보자 검증을 위해 패널로 참석해 주신 이찬종 의학뉴스 기자님, 정웅중 데일리팜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박근희 서울특별시 약사회 총회 부의장님이십니다. 먼저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좌장 박근희 부의장님의 인사 말씀 후 정책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회 좌장 박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선거 기간 동안 선거 운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의 좌장을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회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후보님들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제가 좌장으로서 이 토론회를 주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신 서울시 약사회장 후보 두 분을 기호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명희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김미확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팜 정흥중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의학뉴스 이찬종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이 있고요. 두 번째 성관이가 준비한 공통 질의 3가지에 대한 답변 시간이 있고, 기자단이 준비한 2가지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서 그리고 상호 토론과 그 이후의 마무리 발언으로서 오늘 토론회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 중에서 조금 유심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실 부분은 공통 질의, 우리 성관이가 준비한 공통 질의가 끝난 이후에 답변에 관해서 각 후보들이 상호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을 마련하게 된 취지는 토론회의 취지를 조금 더 살려보자라는 취지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토론회가 토론이 아닌 본인들이 준비한 그런 준비물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회원들이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출마자들의 어떤 순발력 같은 것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회원님들은 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두 후보님들의 그런 순발력과 그다음에 판단력 같은 것도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이 토론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모두 발언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 순서는 아까 저희가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발언 순서를 이제 추첨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희아 후보가 먼저 발언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명희 후보가 그 다음 발언을 하고, 이 다음 순서에는 또 이 순서가 바뀝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제한 시간 2분입니다. 후보님들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은 본인이 이 선거에 출마하게 된 변이라든가 공약, 정책, 혹은 이 토론회에 임하는 자세 등등 여러 가지 자유스럽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먼저 김유학 후보가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38대 서울시 약사회장 후보 기호 2번 김희학 약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의 소신을 밝히고 회원님들을 위한 정책을 토론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서울시 약사회 한동주 선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관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기자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약사회를 약사님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회원님들께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것은 정책을 펴고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회원님들께 2가지 모두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무척이나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월 4일 약국 방문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2,300개 정도의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회원님들은 모두 약국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약품절 문제, 한약사 문제, 그리고 비대면 문제 등 세계의 현안 이외에도 약국의 현장에는 차고 넘치는 민생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3번의 분회장을 통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약사님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느꼈고, 또 서울시 약사회 24개 분회장 협의회장을 통해서는 조직과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를 통해서는 약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익혔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 서울시 약사회가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국민 건강과 약사 권익을 위해 회원님들이 주인공이 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약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약사회 회장 후보 기호 1번 이명희입니다. 늦은 시간 이 자리에 모두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과 또한 이 늦은 시간에 우리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시청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 분들께도 또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금천구에서 1987년 약국을 개업한 이후로 1988년 약사회 회무를 시작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제가 선배님들의 지도 아래 약사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약사들을 위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6년간 민초 약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천구 약사회 회장을 2번 거치며 회무에 대한 기초를 다졌고 서바나 교품모를 통해 불용재고 의약품 문제 해결에 숨통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다자약물 관리 사업의 산실이 된 정약용 사업을 추진해 금천구 약사들의 행복 지수를 높였습니다. 최근에는 금천구의 한약사 약국 개설을 목도하면서 약사 사회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약사회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약사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강력하고 성실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명희는 36년간 그래왔듯이 위기의 약사 사회를 위해 몸바쳐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강력히 투쟁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약사 권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개해 나갈 용기도 있습니다. 기호 1번 일꾼 이명희, 당당히 서울시 약사회를 이끌어 나갈 저를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 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성관이가 준비한 공통 질의 시간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성관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엄선된 질문 6가지를 캠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두 후보님들과 제가 6개 질문 중에서 이렇게 3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이 내용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무작위로 질문을 드리면 공통적으로 두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의 답변이 끝난 후에 상호 토론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 시간은 각각 1분씩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공통 질의 질문 내용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후보자님들이 많이 공부하신 내용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번 질의 내용은 비대면 진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무분별한 의약품 광고, 환자 유인 알선, 특정 약국 상위 노출 등 위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비급여 약물의 과다 처방으로 약물 오남용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비대면 법제화, 플랫폼 업체들의 횡포, 약 배송에 대해 후보자가 갖고 있는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은 이명희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비대면 진료의 시작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속 유지되어 왔고 급기야는 약국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비만약 오남용의 온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약사 사회가 나서서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진료와 투약은 대면이 원칙임을 다시 한번 복지부에 이 자리를 빌어 전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첫 시작의 의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 진료가 이어져야 한다면 향정약, 비만약, 피임 방지약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약사회 차원에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문제 제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음은 김희학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비대면 진료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우리 대면 진료에 비해서 훨씬 부정확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환자들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유인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비대면 양료 서비스의 제공도 여러 가지 장애와 동시에 정확한 복약 지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시범 사업으로 그다음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대면으로 가기 전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성분명 처방 그리고 공적 전자 처방 등 그런 안전장치 그리고 강력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을 만들어서 그런 선결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더 이상 이 부분들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플랫폼들은 이미 사실 도를 넘는 상술로 유인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인 수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바로 보건의료 전문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어느 점에서도 사실은 등가성이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있다면 우리는 비대면 양료가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비대면 양료 행위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뿐이고 그 이외에 약 배달은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답변에 대해서 이제 상호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명희 후보님, 김희학 후보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1분 이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분명 처방, 공적 처방, 뭐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우리 김희학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뭐 구상하셨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도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약사회, 그다음에 의사회에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는 국민의 생명,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전장치 없이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전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이 부분은 정말 국민 건강권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부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치 대안을 마련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의 대안을 만든 게 아니라 안전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제 발언권을 얻고
질문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학 후보님이 그 후보님의 그 답변을 들으시고 뭐 반대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환자들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바로 이 플랫폼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의 지금 문제점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의 유인 수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명희 후보께서 어떤 부분에 대한 유인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국민의 건강권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료와 투약이 반드시 대면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지부에 전해야 되며 또한 이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국민의 건강권을 놓고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며 그 비대면 진료의 그 시작의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 토론회라든가 저희가 좀 더 문제를 넓게 펼쳐서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국회 토론회를 열심히 열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해보는 상호 토론인데 좋네요. 의외로 그 후보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토론이 굉장히 값 있어 보입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다른 후보자와 차별될 수 있는 자신만의 공약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해결하겠다고 자신할 수 있는 현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내용은 간단해 보이지만은 향후에 본인이 그 서울시 약사회장에 당선이 됐을 때 꼭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서약이기도 하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희학 후보부터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저만의 독특한 부분에 대한 공약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약사회의 정책 이사를 지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책 자문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역 약사님들, 그리고 병원 약사님들, 그리고 공직 약사님들, 그리고 산업 약사님들, 사실상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었고 그 부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큰 틀에서의 직군들이 함께 뭉쳐서 우리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사의 미래 그리고 약사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지금 많은 약국들을 아까 방문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의약품 품절 문제입니다. 바로 저는 취임을 하면 그리고 당선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바로 의약품 품절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약품 품절 문제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문제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정책의 맥과 그다음에 흐름을 잘 짚어서 정부 당국에게 명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희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의 차별화 공약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로서 지금까지는 좀 행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의 약사님들은 약사로서 행복할지 궁금합니다. 그간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서는 항상 약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는 항상 약사가 제외되는 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기호 1번 이명희는 36년 약사사회 해물을 경험한 찐 일꾼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서바나 교품몰, 정약용 사업, 금천구 한약사 약국 개설 1인 시위가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저의 핵심 공약에는 정확 신속한 대관 업무팀 구성과 약사 회원 민원 해결을 위한 약사 헬프 라운지 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사 위상 제고와 복지 확대를 위한 위원회 구성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제 온 힘을 다해 뜨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은 젊은 약사, 소수약대, 신생약대, 피트 세대 등 소외된 젊은 약사들이 참여하는 연합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사 사회에 기여할 인재 확충과 동시에 미래 세대의 약사 리더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토대를 통해 젊어지는 약사회, 역동하는 약사회를 만드는 기초를 다져놓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희혁 후보님, 이명희 후보님 답변에 대한 질문 1분. 네, 우리 이명희 후보님께서는 사실은 다제약물 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의 시초가 우리 정약용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의 시초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계속 추진해 왔었던 이 세이프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모태가 저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약용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실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사실 실체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요. 사실 미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자원들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유를 합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약용 사업 이것은 저희가 박규동 회장님 때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고 이거는 금천구 보건소와 저희 청담복지관에서 셋이 합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정은 바를 정자, 약은 양약자, 용은 쓸 용자에서 정약용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은 홀로 사시는 그런 아주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 약을 굉장히 오남용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저희 약사님들이 그 댁을 방문해서 약도 다 중복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혹시 안 드시는 게 있는지 혈압약인데 빼먹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는 한 가지 약을 혈압약을 드시는 할머님이 계셨는데 그 모양이 잠자는 약, 수면제랑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세틸이 그런 네. 네. 예, 좀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보충을 했고요. 그리고 네. 두 분들이 임기 내에 꼭 이루시겠다는 현안을 꼭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그다음에 김희혁 후보님, 이명희 후보님께 했다? 이명희 답변. 그다음에 이명희 후보님. 네,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됐죠. 네. 네.
우리 김 후보님이 늘 9년간의 분회장, 서울 24개 분회장 협의회장, 대한약사의 정책이사를 지내셨다고 늘 강조를 하셨는데 대한약사의 정책이사는 아마 공석 한 6개월을 지내지 않으셨는가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님이 중추적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할 업적이 무엇이 있었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책이사를 하시면서 약사를 위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을 책임지시겠다? 어떤 방향으로 민생을 책임지실 건지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이 있다면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은 제가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네. 네, 지금 우리 아까 이 후보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6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1년 8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임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강훈 회장님의 집행부에서 10개 그 약사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의 성과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성과가 당장 이번 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있었던 우리 김대엽 집행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이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통질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네, 공통질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 불편이 심화되고 약국은 의약품 확보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약국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약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명희 후보님부터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성분명 처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분명 처방은 의사단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많이 주저하고 있었고 미흡하게 대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품절약이 너무 많고 약국은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남인순 의원이 품절약 사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감기약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보험당국의 질의를 넣은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대처 방안은 국민들로부터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 약사회 회장이 되면 우선적으로 성분명 처방의 이점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대상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해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알고 있는 시민, 환자 단체와 연대해 품절약 사태 해결 방안으로 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한지를 공론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 성분명 처방이 약사 사회 내의 문제로만 남지 않도록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등을 열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이점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천구 약사회에서 서바나 교품모를 통해 회원 약사들이 서로에게 부족한 약을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합니다. 의약품 교품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관 업무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학 후보님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1번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의약품 품절 해소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약품 품절 사태, 지금까지 약사들이 할 일은 이미 다 했다. 이제는
바로 정부 당국자들이 나서줘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현실, 우리나라의 약무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바로 의약품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그런 그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복지부, 식약처, 제약협회 그리고 약사회 실무급들이 모여서 하는 민관협의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관급이 위원장이 되는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빠른 시간 내에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의 수위를 높여줘야만이, 그리고 범정부적으로만 나서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품절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료의 공급 문제부터 성분명 처방과 같은 제도 개선 문제, 그리고 비현실적인 약가 문제, 그리고 생산 규제 문제 등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해법도 결과적으로 약사회가 정부에 요구하고 그 부분들을 제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문제야말로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만 해도 만여 회원 6천여 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모든 회원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희학 후보 답변에 대한 이명희님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의 집행부가 노력을 안 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그 성과가 없었습니다. 대관 업무를 통해서 차관급들하고 아까 차관급들하고 같이 공공관리위원회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응해 주시고 하실는지 사뭇 기대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최소한 남인순 의원이 얘기한 감기약조차에서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자기네들의 책임과 의무보다는 사회적 합의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답변을 내놨는데 과연 그것이 이렇게 쉽게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김희학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명희 후보님 아직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미 공급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들을 빠르게 통과시켜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회원님들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우리 약무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는 이미 출범을 위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그 부분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새롭게 그 집행부가 구성된다면 그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희학 후보님이 이명희 후보님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명희 후보님께서는 의약품 품절 문제와 관련해서 오로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성분명 처방 하나만 가지고서 의약품 품절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 다른 대안들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지난번에 우리 의약품 품절 해소 방안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저는 당당하게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명희 후보님께서는 바로 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바로 우리 회원분들의 대변자가 바로 회장입니다. 그 부분들의 가장 절실한 부분의 문제가 지금 의약품 품절의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고 퇴장하는 그런 후보님의 모습을 보고서 저는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날 많은 패널들이 나오셔서 토론회를 했었지만은 정작 그 실무적으로 일을 해야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신 분은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끝끝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특별하게 얻어낼 것이 별로 없는 그런
포장된 토론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끝까지 단 지켜보고 단지 질문하는 순서에는 빠져나왔지만 좀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의약품 품절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가 성분명으로 가야 되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의약품의 그 교품 활성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눠 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모두 대관 업무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그 성관위가 준비한 공통 질의에 대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도입한 그 상호 토론에 열심히 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두 후보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그 기자단, 약사의 출입 기자단이 준비한 그 질문, 공통 질의 두 가지를 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질문, 공통 질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자단에서 저희에게 6가지 정도의 그 질문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 선관위에다가. 근데 저희가 그 중에서 4개를 발췌해서 캠프에다가 전달을 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 2개를 아까 그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두 후보님들이 이렇게 뽑아주신 2가지의 그 패널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무작위로 그 두 기자님이 죄송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분. 아니요,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시간 관계상 그 패널 질의가 끝난 후에 상호 토론 시간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약사의 출입 기자 협의회에서 추천한 데일리팜 김홍준 기자님, 데일리팜 장흥준 기자, 정인가요? 바뀌셨나? 죄송합니다. 정홍준 기자님, 의학뉴스 이찬준 기자님 두 분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데일리팜 정흥준 기자님 두 후보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는 공통 질문이며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그 서울시 약사회 핵심 사업으로는 건강서울 페스티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보완 발전시킬 부분들이 후보님들에게 각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희학 후보님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사실 우리 건강서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가 약 1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매우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부분들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했고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많은 정치권들도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중에 가장 부분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면을 하고 거기에서 만나서 많은 부분들의 그 상담을 하는 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적인 부분들이 왜 부족한 부분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로 쌓이지 못하고 그냥 일회성인 행사로 계속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사실 학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약학회 그리고 대한약국학회도 정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료들 지금 약국에서 나와줄 수 있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려서 그 부분에 지금 건강서울 페스티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잘 이어가고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
특히 학술과 관련된 것, 논문과 관련된 것, 학회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보완하고 새롭게 우리 건강서울 페스티벌을 새롭게 좀 재편성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명희 후보님. 네. 좋은 전통은 계승하려 합니다. 건강 서울 페스티벌 역시 그런 취지 행사이기 때문에 건강 서울 페스티벌은 승계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만 초기 취지가 좀 빚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사의 호응이 좀 낮아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시 건강 서울 페스티벌이 축제와 같은 장으로 열릴 수 있도록 약사 대상 리서치를 실시하고 국민 참여 호응 유도를 위한 체험 부스 확대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건강 서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것이며, 제가 여기 책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참 좋고 잘 만들어진 책자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국에 배포된 거는 몇 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부 정도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전개를 하고, 또 저는 두 부류로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 서울 페스티벌이 가을에 저희가 축제가 된다면은 5월, 6월에는 학술 축제, 학술적인 부분 학술제를 그렇게 열어서 제대로 같이 하면은 굉장히 좀 어수선할 것 같아서, 제가 서울시 약사 회장이 된다면 그렇게 봄과 가을 두 축제로 나누어서 약사님들의 정말 행복한 지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개최를 하도록 준비를 하려고 많은 생각을 했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많이 또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패널 질의 순서입니다. 의학뉴스 이찬종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 계속 의견 말씀해 주신 거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 약사회가 좀 특별한 지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대한약사회와 항상 밀접하게 붙어 있고, 또 회원 수도 압도적으로 좀 많은 지부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약사회장이라는 자리가 단순한 어떤 지역 약사회장으로서의 자리를 좀 넘어서는 그런 자리라는 평가들이 항상 약사사회에 따라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사사회 내부에서 서울시 약사회장에게 요구하는 역할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대한약사회가 좀 미진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거나 보완을 하는 어떤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혹은 이제 좀 거대 지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러닝메이트로서 같이 좀 움직여야 된다는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후보님들이 보였을 때는 서울시 약사회장이라는 어떤 거대한 지부가 대한약사회와 어떤 역할을 관계해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지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명희 후보님. 네. 지금 우리 약사 사회 앞에 놓여져 있는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품절약, 모든 현안들이 정말 어떤 개인의 힘이라든가 소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거대한 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대한약사회와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약사회가 갈 때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그래서 더욱더 대간 업무도 충실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으로 바라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수건 같은 이런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약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대한약사회가 모든 현안에 대해 해결을 다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약사회원이 바라는 점은 반드시 서울시 약사회가 주도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희혁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지난번 우리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미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 대한약사회와 우리 서울시 약사회는 경쟁적 관계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 후보께서도 굉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정책적인 큰 틀에서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성은 늘 같고 단지 방법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후보의 말씀에 대해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의 우리 위기의 현실에 봤을 때 무엇이 더 보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대한약사회는 이걸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책 분석 역량을 높여줘야 됩니다.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대안을 우리 대한약사회가 지부나 분회에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또 발생을 했고요. 또 동시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서울 지부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한약사회는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의 협상에서 과연 우리 모든 우리 회원분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대변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민심과 괴리된 결과의 협상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부가 강력한 견제의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패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상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상호 토론은 후보자 한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자와 1대1로 질의 답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질의 답변 후에 재질의 재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2분, 재질의 재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먼저 김희학 후보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명희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사실 이거 공통 질의 중에서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분명 처방과 지금 INN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충돌이 좀 이 약사사회 내부에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아까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INN, 즉 국제 일반명 제도, 그 다음에 성분명 처방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우리 이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지지하고 왜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까 네, 죄송합니다. 이명희 후보님 답변이 우리가 품절약이 시작된 것도 참 힘들었던 문제고 또 거기에서 또 파생된 것도 성분명 처방이 오랫동안 수건으로 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성분명 처방이 일단은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아까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라도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분명 처방성의 다양성을 정말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치고 국민들에게 왜 중요한지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왜 여러분들이 감기약 하나를 제대로 못 사고 이 병원 저 병원 5군데 6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는지 똑같은 약들이 약국에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고생을 하고 힘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인식을 시키려면은 우리 시민단체 그다음에 우리 그 환자단체 이런 분들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같이 공조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정말로 불편함을 느끼고 나라는 국가는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책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단체, 환자단체와 연대해서 뭐 품절약 사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분명 처방을 이끌어내서 저희들이 그 길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잠시 아니, 제- 1분만 썼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제 아니 그 부분은 사용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이 없어서 그냥 재질의 시간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질의 시간이 1분 주어지니까 김희학 후보님 지금 재질의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제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명희 후보께서는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성분명 처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우리가 주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실 성분명 처방은 우리 메디케이션 에러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보험 재정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뭐가 되냐면 약국 내에 있는 불용의약품 재고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INN 제도라고 하는 것은 메디케이션 에러는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보험 재정 안정화라든지 그다음에 약국 내의 불용의약품 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효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성분명 처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당연히 우리가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김희학 후보님께 주어진 것은 제 질의였는데 제 질의는 아니시군요. 그럼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안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러면 이 제 질의는 사용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후보님이 주도권을 갖고 김희학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후보님은 출정식에서 약사회 회무에서 소외된 젊은 연령층, 병원 약사회, 산업 약사회, 공직 약사들과 같이 각각의 직역이 감당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청에서 산업 약사들이 회의도 하고 있죠. 산업 약사들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현안을 대처할 대안으로 무엇을 추진하실 건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희학 후보님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아까 이 출정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연합니다. 지금의 저는 생각이 전체적인 우리 약사들의 공통된 분모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약국의 약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 병원 약사님들 그리고 산업 약사님들 그리고 이외에 또 공직 약사님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산업약사회의 위에 올라가서 여러 약사님들께 사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본인들의 처우라든지 본인들의 내용들이 너무나 사실 지금 우리 이 약사님들 일반적인 부분에 비해서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들을 문제를 해결해 나려면 결과적으로는 정책입니다. 정책이 곧 해결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겠다. 거기에 젊은 연령층도 그다음에 병원 약사님도 그리고 거기에 산업 약사님도 거기에 또 더해서 공직 약사님도 거기에 전문가까지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함께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약사들이 한 목소리 그리고 모든 구성원, 약사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을 바로 정책 자문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수렴을 거쳐가지고 새롭게 그 내용들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명희 후보님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제약 산업 약사 중에서 그 제약 바이오와 유통업계 종사하시는 약사님이 대충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질문입니까? 아니, 네. 또 거기에 숨겨진 약사까지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몇 명이 정도 되시는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이 약사님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우리 약사회가 개국 약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그런 그 약사회 내에서의 지원은 굉장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희아 후보님께서는 정책 자문단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책 자문단 안에는 병원 약사회, 산업 약사회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두리뭉실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에 대한 어떤 정책 자문단을 만드시겠다는 건지. 네. 네, 뭐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리뭉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가장 대표자들을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죠. 그 부분들은 가장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젊은 약사님들의 대표, 그다음에 병원 약사님들의 대표, 그리고 또 우리 산업 약사님들의 대표를 제가 모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 대표를 모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가장 큰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절대 두리뭉실이라는 표현하고는 절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도 이제 위에 올라가서 오성석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 구성원들이 약 5, 6천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서울시 약사회에 구성이 되어 있고 등록하신 분들은 그 부분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1000여 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렇지만 회원 수의 그 부분을 떠나서 한번 모든 부분들을 한번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공조를 이루자는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책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그 오늘 토론회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해 주시고요. 서울시 약사회장에 당선되었을 때 회무 방향이나 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발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이고요. 이명희 후보부터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사 사회이기에 최선봉의설 구원투수. 약사 행복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칠 준비가 돼 있는 찐 일꾼. 저 이명희는 36년 동안 약사의 권익을 위해 일해왔듯 서울시 약사회장이 되었어도 진보도일, 진정으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단골 약사, 주치 약사, 우리 다재 약물팀의 가장 주된 일이지만 이 역할을 제대로 우리 약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숙과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약사님들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행복한 약사님이 되고 또한 국민이 또 행복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약사들의 고충인 약국 브로커, 한약사, 비대면 문제를 대한약사회와 협력해서 그 실마리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데 전력을 질주하겠습니다. 또한 소통 창구를 열어 늘 민초 약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회원님들의 팍팍한 삶을 위해서 약사회 회비 10% 정도 인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이 주인이 되는 서울시 약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열고 소통하며 서울시 약사님들과 함께 이 위기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호 1번 이명희 일꾼, 꼭 이명희를 찍어주십시오. 행복해야 할 약사 바로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후보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희아 후보님 마무리 발언 2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존경하는 우리 회원님들 앞에서 저의 정책과 또 소신을 밝혔습니다. 물론 시간 제한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소상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 회원님들과의 정책적인 소통이 시간이 주어져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님들 약국을 방문하면서 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약사회는
회원님들께서 최상의 양료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서포트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으로 서울시 약사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저 김희학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중심이 되는 약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서울시 약사회장이 된다면 5대 핵심 업무, 즉 대관, 정책, 그리고 교육, 약국 경영, 그리고 민원 해결을 통해서 회원님들이 마음 놓고 양료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고 한약사 문제, 그리고 비대면 문제, 품절량 문제 정말 최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비전을 만들고 그 부분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약사회가 그런 기름, 정말 약사님들을 도와드리고 서포트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새도록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오늘 너무 흥미로운 토론회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후보자 마지막 발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한동주 선거관리위원장님, 선거위원님들,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이명희 후보님, 김희학 후보님,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김흥준 기자님, 이찬종 기자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회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정해진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장님께서도 인사를 드리셨지만 장시간 토론회를 정말 질서 있게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좌장님,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숙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참석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 영상은 우리 서울특별시 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여러 회원님들이 보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 차기 서울특별시 약사회장을 선택하는데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